안녕하세요. 대통령 풍수자문, 150년의 풍수 전통을 잇고 있는 동명부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에 두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물건이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귀신이라니,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단순히 하얀 소복 입은 유령이 아닙니다. 나쁜 기운, 불운, 불길한 흐름.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상징적으로 귀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재풍수 상담 사례와 고전 철학의 가르침, 그리고 현대적인 시각을 더해서 집안에서 반드시 치워야 할 물건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래서 내 집안에 기운이 막혀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귀신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귀신을 공경하되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는 미신을 맹신하지 말라는 뜻이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계심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현대인들도 매일 같은 말을 하고 삽니다. 오늘 운이 좋네. 요즘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이 말은 다름 아닌 보이지 않는 기운을 일상 속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풍수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기운을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 다루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집에 어떤 물건을 두느냐에 따라 좋은 기운이 들어오느냐, 나쁜 기운이 쌓이느냐가 결정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것이 내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종교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 믿지도 않는데 누가 선물해준 부적과 그냥 예뻐서 들고 온 십자가, 불상, 염주, 여행지에서 기념품처럼 들여온 신앙용품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의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왜냐하면 신앙 물건은 그 자체로 영적인 기운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온 한 의뢰인께서는 늘 불면증과 불안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집안을 진단해 보니 안방 서랍 속에 10년 넘은 부적이 구겨져 들어있더군요. 본인은 이미 종교도 없고 그 부적이 어디서 들어온 건지도 모르는데 버리자니 왠지 찝찝해서 그대로 둔 겁니다. 제가 정리 방법을 알려드리고 과감히 버리자 그분은 그날 이후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빈병입니다. 소주병, 맥주병, 와인병, 집 한쪽에 모아두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언젠가 재활용하겠지 하면서 그냥 방치하죠. 그런데 예로부터 빈 병은 영혼을 가두는 그릇으로 여겨졌습니다. 무속에서는 병 속에 혼을 봉인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서양 영화에서도 유령을 병에 가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 예쁜 와인병이 아까워서 거실에 진열해 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분위기가 점점 무겁게 가라앉더라고요. 결국 싹 정리했는데 그 후로는 훨씬 가볍고 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옷이나 인테리어, 소품의 해골, 피, 칼 같은 흉한 그림이 새겨져 있다면 절대 두지 마세요. 요즘은 패션인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옷은 단순히 천조각이 아니라 내 기운을 덮는 껍데기입니다. 해골은 죽음과 파괴의 상징이고 피는 상처와 불행을 의미합니다. 이런 문양이 들어간 옷을 입고 다니면 무의식적으로 내 삶에도 그 기운이 스며듭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이라도 내 기운을 흉하게 만든다면 그건 이미 패션이 아니라 짐입니다. 네 번째, 특히 위험한 건 출처 모를 인형입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장에서 혹은 누가 버린 걸 가져와 집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 출장에서 만난 한 가정은 집안이 늘 음울하고 가족 간 갈등이 심했습니다. 조사해보니 거실 한쪽에 인형들이 잔뜩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중 몇 개는 밖에서 주워온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치우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 집안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가서 예뻐 보여 가져온 돌, 그 돌에 어떤 기운이 담겨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예쁘다 싶으면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5번째, 이건 물건이 아니라 습관에 가깝습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 고가의 집, 명품 가구, 수천만 원짜리 스피커, 이런 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빚귀신을 불러오는 물건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동네에 살아야 한다, 남들보다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리해서 집을 사지만 그 순간부터 집안은 기쁨보다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 안정입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늘 불안하다면 그건 이미 귀신 들린 집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형과 기운의 관계입니다. 빈 병은 공허와 결핍의 기운, 해골 문양은 죽음과 불행의 기운, 인형과 돌은 출처 불명의 기운, 고가품은 불안정한 삶의 기운, 물건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기운의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두느냐가 곧 집안 운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단계별 정리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 끝나고 집안을 한 바퀴 둘러봅니다. 그리고 내 종교와 무관한 물건이 있다면 바로 정리하세요. 또 쌓아둔 빈 병이 있다면 재활용으로 내보내고 흉한 문양 옷은 기증하거나 폐기하세요. 주워온 인형과 돌은 미련 없이 버리세요. 과한 고가품은 팔거나 줄이고 내 형편에 맞는 집을 꾸미세요. 이 단계를 거치면 집이 단순히 깨끗해지는 것뿐 아니라 내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걸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물건보다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기도 어려운데 어찌 귀신을 섬기려 하느냐? 즉, 눈앞의 현실부터 바로잡는 게 먼저라는 뜻이죠. 좋은 공간, 좋은 집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내가 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집을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정리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귀신을 부른다고까지 불리는 집안의 나쁜 물건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관계없는 종교 물건, 쌓아둔 빈병, 흉한 문양, 주워온 인형과 돌, 과도한 고가품, 이 5가지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이 밝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만 전달드리는 동명부자와 함께 오늘도 부자 되세요.